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의 해명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동영 장관은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전재수 장관은 일단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수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그냥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게 기조입니다. 제가 아침에 박형준 시장 페이스북을 봤는데 해수부 이주한 직원들 본인이 가서 다 맞아주고 축하하고 전재수가 사라지니까 현직 부산시장이 우리 해수부 식구들 막 이렇게 안아주는 사진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박형준 시장은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 거다. 뭐 어디 가다 넘어져도 막 웃으면서 아유 내가 넘어졌네. 물론 인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산이나 서울 같은 큰 선거에서는 국정 운영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부터 이제 부산 이전이 시작됐어요. 해수부가. 해수부. 그 윤영호 통일교 2인자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입에서 이제 특검 수사를 할 때 진술들이 나왔어요. 민주당 전현직 인사들한테 접촉을 했고, 그리고 뭐 금품을 전달한 인원도 있다. 그러면서 전재수 장관이 실명까지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그 장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장관직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받았다고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게 시계, 명품 시계. 돈도 나왔나요? 네, 4천만 원. 4천만 원. 박스에서. 그렇게 의혹이 복돈이라고 하면서 3천만 원 줬다고 하고 이제 이거 받아도 되나 했는데 그냥 복돈이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받아갔다. 물론 지금 아직 뭐 진술하고 구체적인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고 뭐 경찰이 어제 특별수사팀 전단팀 만들었죠. 그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검팀 메모를 보면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 혐의로 편취를 해놔서 그럼 공소시효가 더 15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공소시효의 구애를 받지 않고 뇌물죄 등으로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동영 장관도 나왔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치권의 파급이 큰 게 이 전재수 전 장관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부산시장에 너무 유력한 민주당 측 후보였고 전재수가 나와야 부산시장 국민의힘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거의 유일한 변수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출마가 좀 어려워졌죠. 이렇게 되면. 근데 좀 구체적이에요. 만났다는 시기, 돈을 준 장소, 그리고 뭐 물품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고, 실제 특검이 이걸 뭉개 썼지만 수사 기록을 보면, 이게 통일교 측의 일지에 윤영호가 진술한 날에 전재수 장관이 만났다는 것까지도 특검이 확인을 했어요. 특별보고. 네. 이 한 학자한테 특별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까지. 근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나지도 않은 전재수를 만났다는 특별 보고를 과거에 윤영호가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는 1차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뭉개기 한 특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단 또 나중에 문제로 보고 저는 민중기 감옥 간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 특검의 수사 뭉개기를 떠나서 이 정도 요건이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동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 권성동 의원이 거의 똑같은 정도의 정황 증거와 진술과 수첩 메모만으로 거기도 뭐 물증이라는 게 받은 날짜의 기록, 만난 날짜에 한 학자한테 보고했다는 거, 수첩에 적어놨다. 이런 정도거든요. 아니에요. 통화. 통화 그 사진. 대포폰. 근데 뭐 통화 내용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만났다. 날짜 있죠. 기록 있죠. 장소 있죠.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까르띠에나 불가리 같은 시계 등은 윤영호가 직접 구입했던 통일교 직원을 시켰든 간에 그 국내에서 샀으면 구매처에 구매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대충 언제 뭐 어느 롯데백화점 지점이다. 뭐 신세계백화점 지점이다. 이러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이거 알아보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추가로 조금만 증거가 더 나오면 영장을 저는 청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필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이미 구속된 국민의힘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이 맞이해야 될 권무는 이걸 소명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권성동과 추경호 두 사람 다 체포동의안 그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국면에서 비슷한 혐의로 전재수 장관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글쎄요. 부결해줄지 가결해줄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 너무 복잡한 변수인데 아무튼 구속영장이라는 그러니까 1심 판결은 한참 뒤에 이야기고 영장이라는 산을 먼저 넘어야 될 것 같고 기소는 뭐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일단 이 정도 혐의가 드러났으면. 아직 뭐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는 상태. 아니 뭐 받아들인다고 수리 수순. 나왔습니다. 수리 수순.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거다 이제 뭐 얘기는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봐야겠지만 사실상 지방선거에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영향이 수밖에 있죠. 없는 영향이 거잖아요. 있는데 그런가 봐야죠. 일단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냥 대답을 드리면 특검의 처신은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선 수사팀은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윗선에서는 묵살했다면서요. 근데 또 윗선에서 발표는 뭐 사실 특검 전체가 일치된 의견이었다 했는데 거짓말 한 거죠. 그런 부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이 진술이 8월 달에 나왔는데 뭉개다가 11월 달에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도 잘못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변명을 해드리자면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법 내에 수사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면 그 수사를 못하고 그리고 수사를 못하는 것과 동시에 우선순위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 특검이 경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어떤 정황들은 이해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특검 처신에 관련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 권성동 의원 사례와 거의 동일한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는 증언만 나온 거고요. 예. 진술만 나온 거고요.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관련자와 통화를 한 것, 그것도 차명폰을 이용해서 통화한 것, 이런 건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증언만 나온 거냐, 다른 어떤 정황들도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전재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 논리적으로 뭐 다른 논리를 구성해서 방어를 해본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그냥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게 기조입니다. 아까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했는데 가결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면은 부결시킬 논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한 몇 주 있게 끌고 가고 싶어 할 테지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다 넘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지켜보자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경찰에 지금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경찰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2차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2차 특검도 만약에 이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종합해서 뭐 다루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전재수 전 장관이죠. 이제 전 장관이 오늘 그 공항에 와서 아주 단호하게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사기관에 이제 맡겨야 되는 거죠. 결과는 우리 아직 모르니까 일단 너무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쪽 그 윤영호의 주장과 전재수 전 장관의 주장이 너무나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 전재수 장관이 다 아닐 거다 오해다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이 윤영호 쪽에서 주장하는 게 600명 모이는 곳에서 축사를 했다. 뭐 이러면서 통일교 부산 오지구 축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재수 장관 쪽에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1000명씩 모이는 장소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600명 모이는 내 축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출한 게 있어요. 그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같은 시간에 부산 북구의 한 성당 본당에서 6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그 당시에 사진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는 그 윤영호의 주장에 증거를 지금 하나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전재수 전 장관도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하는 이제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걸 이제 장관의 이름을 달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할 때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얘기가 나오면 그건 해수부에도 엄청난 부담일 뿐더러 이재명 정부에도 엄청 누를 끼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장관직을 사임했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개혁신당에서 오늘 특검을 특검하자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송원석 대표가 1시간 전에 송원석 페이스북에서 그걸 원내대표가 받았어요. 네. 개혁신당 안대로 추진하자. 우리 특검하자. 그럼 뭐냐? 특검 추천권 국민의힘이 포기하겠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뭐 개혁신당에서 특검 추천해라. 아니면 조국 혁신당도 껴라. 오죽하면. 근데 통일교 뭐 안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안 나온 정당에서 추천해라. 소수 정당에서 뭐가 됐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소수 정당이 필요한 이유구나. 네. 함께 하자. 거야. 네. 아니 함께 하자고 왜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그거 피의식이야. 예민해. 그거 피의식이야. 칭찬 못 받는 거 피의식이야 그거. 맞아. 저는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된다는 것에 뭐 일정 부분 동의하긴 하는데 예. 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의 해명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동영 장관은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전재수 장관은 일단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검이나 이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에 들어가 가지고 전재수 장관이 인사도 하면서 뭐 그러니까 접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품수수 사실은 없다라는 것만 얘기할 뿐 일면식이 없다거나 만난 적이 없다거나 이런 말들은 안 해요. 요건 빠져 있더라고. 그럼 만난 건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춰지는. 네, 만난 좀 건 더 사실이구나. 딥하게 만난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이 제가 오늘 올린 해명문을 봤거든요. 강원도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가 주선해서 거기 놀러 가서 구경해서 차 마시다가 윤영호가 와서 10분 이야기했다. 그리고 차 타고 와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한학자는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 진실은 아닐지라도 구체적 행적을 다 오픈하면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한학자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만났으면 얼마나 만났는지 뭐 그 뒤에 연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게 없이 무턱대고 나는 아니다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방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조금 아직까지는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나 이런 거 쭉 모니터링해봐도 민주당 패널분들이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되게 유보적이더라고요. 결사적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라 좀 지켜보자 정도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각 당의 그 장관까지 한 인사고 뭐 핵심 친명은 아니더라고요. 부산이라는 요충지의 시장으로 출마할 게 확실시되던 사람이었는데 예. 요 정도로 커버가 아니라 좀 지켜봅시다. 일단 단정은 짓지 마세요면 사실 그거는 거의 자백이거든요. 그거는 정치권의 언어로 보면 비춰지는 게, 예. 네네 자기들도 이거는 막기 힘들겠다라고 예. 생각 들 때 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 해명만 놓고 봐도 두 장관의 차이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 등등을 보면 네 뭐 온도차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재수 장관이 장경태 의원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직이라도 내려놓으니까. 직이라도 내려놓고 어쨌든 정부의 부담을 안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거는 정말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해명이 뭔가 좀 이가 빠져 있는 해명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름도 언급이 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외부와 통일교와의 어떤 통화나 접촉에서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의 이모 간부 부회장의 통화관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네. 하니까 이모 부회장이 그러면 정진상 측에 연락을 해볼게요. 근데 정진상 측에 연락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익숙하게 정진상 측과 연락을 해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거거든요. 이 과연 두 간부끼리 서로 통화를 하는데 없는 통화를 있다고 할까? 전 그것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전재수 장관이나 정동영 장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좀 응답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시장 때 이제 통일교에 있었던 일화천마 축구단을 인수하면서 통일교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덜 예민하거나 덜 민감했던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지시를 직접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 막론, 지휘 고하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엄정하게 네. 수사해라고 지시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뭐. 네. 그 대통령 메시지는 의지는 어떤 것 같아요? 확고합니다. 대통령의 의지. 그 메시지는 네. 여야 막론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아까 전에 네. 그랬잖아요. 유보적으로 뭐 지금 대하는 태도는 사실상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는 유보적으로 하는 건 모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좀 보자 예. 하는 것이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예. 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 구속돼 있는데 통일교 때문에 구속돼 있고 통일교와 연관돼 있어 김건희 씨가 분명히 유죄가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 근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사들만 수사가 안 됐다는 그 결론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 수사로 혐의를 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나오는 거지. 뭐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되게 생각을 민주당이 합니까? 당혹스러운 게 그러니까 그 뭐 특검이 지명을 했잖아요.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금품을 받았다라고 지목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특검이 태생 자체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증거를 뭐 권성동 의원이든 꺼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서 그렇죠. 분명히 범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시작된 것도 아니고 특검이 먼저 금품 수수를 지목해가지고 시작된 촉발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유보적이라거나 이건 뭐 반박 증거가 있다고 한다거나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까지. 그건 좀 민주당이 되게 당혹스럽게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나중에 재특검 명분도 쌓이고 막 했는데 그건 좀 뒤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지율 대체계이니까 눈앞에 선거에서 부산시장 지금 뭐 박형준 시장 갑자기 너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구도도 좀 요동칠만한 게 나도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 의지가 있는 현역 의원이 거의 뭐 아직까지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재수라는 강력한 대항마, 뭐 상대편이지만 인정하는 대항마가 사실 시장 선거에는 조기 낙마했다고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박형준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 거다. 막 뭐 어디 가다 넘어져도 막 웃으면서 아유 내가 넘어졌네. 누가 있어요? 그렇네. 여기서 돌부리가 아니, 있었네. 네, 이걸 좀 보셔야 돼. 이걸 보셔야 돼. 국민의힘에서는 네, 아직 저희가- 나경원 의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이 발언을 부산시장이잖아. 부산.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급이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완전 명백한 오보고 뉴스토마토 인용한 데를 다 내라라고 해서 한겨레 MBC가 다 내렸어요.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의 그 진술에서 거기다 이제 김규환 전 나왔죠. 미래통합당 예, 예. 의원이 같은 특검 조서에는 논리로 안 나왔어요. 같은 것처럼 여기 특검 조사에는 특검에서 윤영호가 사인한 진술 조서 있잖아요. 그 사인한 조서에는 3명만 나와요. 그 김규환이라는 전 의원이랑 전재수 그리고 임종명, 임종석. 그래서 그 나머지 나경원 의원이 포함된 명단은 뉴토가 쓴 건데 이게 특검 조서에는 없어요. 뉴토가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항의해서 처음에 보도했던 MBC 한겨레가 그 기사를 다 내렸어요. 내리고 지금. 수정했죠. 삭제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님도 전재수 전 장관도 지금 이 관련해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보도 있으면은 뭐 가만히 있진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요. 아마 전재수 전 장관은 이번 이 일이 본인이 부당하다 느끼고 본인이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해소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더 본인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로서 더 각광받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게- 야당이 부담이 네. 없어요. 특검에서 시작됐으니까. 예, 그리고 야당에서 먼저 의혹 제기한 것도 아니고 특검 조서에서 이미 지난 8월 달부터 금품 수수 의혹 사실을 인지를 했는데 그치. 수사를 안 하고 또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후발 주자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응해야 될 건 특검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기소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 전재수 의원이 무리해서 나오기는 좀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 통일교 이슈가 계속 커지니까. 근데 이제 부산민주당의 고민은 뭐냐면 원래 최인호 전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에 좀 적극적이다가 전재수한테는 어차피 안 되니까 최근에 공공기관 사장 공모에 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발 빠져 있는 상황이고 박재우 의원 참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남구에. 그런데 이분이 사실상 이 지난번 총선 낙선 이후에 막 선거를 대비해서 열심히 활동하진 않고 약간 한 발 또 뒤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재성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이재성 전 시당 위원장이 적극적인데 체급이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재수 의원에 비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변성환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은 시당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선거 출마가 또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본인은 또 그 강설하는 밭을 또 계속 열심히 닦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게 후보군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부산에서 전재수가 있을 때 민주당의 어떤 후보군과 중량감과 전재수 빠지고 지금 제가 4명 말랐는데 고르려고 하는데 박형준 시장이나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정도가 출마하면 되게 유력한 후보군일 텐데 부산 가는 상대가 없거든요. 이 정도 네임밸류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구도가 서울 부산도 박빙으로 몰고 들어가겠다는 민주당의 쌍끌이 구도가 부산에서부터 완전히
펑크가 나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지방선거 전체 구도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아, 부산 선거만이 부산만이 아니라.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그 전 최고는 지역구가 본인 부산이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내부를 좀 많은데 아니까. 예, 안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인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산이나 서울 같은 큰 선거에서는 인물 이외에도 이제 국정 운영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많이 구도. 작용을 하거든요. 구도와 바람.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부터 이제 부산 이전이 시작됐어요. 해수부가. 해수부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의 민심이 굉장히 또 음. 좋아지고 있고 뭐 전재수 전 장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 후보가 진짜 될지 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굉장히 또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부산에서 예, 민주당 후보가 어느 분이 되든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성과가 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라면 해수부 이전에 공을 전재수 장관이 다 받아 누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어떤 연운지 복잡한 정치 공황인지 사퇴하면서 그 공을 못 받아들이게 됐고 제가 아침에 박형준 시장 페이스북을 봤는데 재밌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2, 3일 전인데 해수부 이주한 직원들 본인이 가서 다 맞아주고 축하하고 부산에 온 거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이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 맞는데 전재수가 사라지니까 현직 부산시장이 우리 해수부 식구들 막 이렇게 안아주는 사진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대항마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부경에서 부산의 전재수라는 어떤 이 그쵸. 세빙선 선봉장이 사라지면 영남 선거 전체가 민주당이 어려워지고 이게 부산에서 불 지펴서 경남의 김경수 뭐 울산에 이를테면 김상욱 그러니까 네임밸류 있는 카드를 내보내서 우리가 PK부터 뒤집어서 충청 수도권도 간다라는 그 대전략이 저는 흔들리는 되게 정치적 파장이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영남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뾰족하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전재수 지금 의원이죠. 이제 장관이 네. 아니라 전재수 의원이 이거 뭐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맞아요. 통해서 혐의를 벗겨내는 것 말고는 네. 특별한 방법이 일단은. 없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뭐 김영춘도 있다, 박재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마치 저 기정사실에 제가 끌려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